우리가 마그네슘이 음식에도 들어있잖아요. 네, 일상에서 접하는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데 견과류, 음. 그다음에 초록색 잎을 가진 오. 야채류, 과일류 중에서도 아보카도나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양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예요. 저희가 충분한 양을 먹으려면 예를 들면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5개 드셔야 되고요. 5개요? 네. 바나나 같은 경우는 10개 드셔야 돼요. 10개요? 네, 10개 드실 수 너무 있어요? 못 먹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양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영양제를 흡수하시면 좋은 점이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수입니다. 오늘은 기억력이라든지 근육, 수면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마그네슘 하면 말레이트라든지 비스글리시네이트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뇌에 좋은 마그네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네. 그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왜 좋은가요? 저희 몸에는 한 16개 정도의 미네랄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그네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미네랄로서 철분이라든가 아연, 칼슘과 함께 마스터 미네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몸 전체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뇌신경에 있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신경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신경계의 가소성 같은 것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희가 뇌퇴행성 질환 같은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몸 전체에 마그네슘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제 신경계 증상도 나타나고요. 심혈관계 질환 증상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근육계 질환도 나타나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많이 겪으시는 게 눈떨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에 손발이 저리신다든가 아니면 근육에 통증이 있으시다든가 그런 증상도 있고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뇌에서 나타나는 걸로는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기분장애, 그다음에 기억력 감퇴 뭐 이런 것들도 빈번하게 마그네슘 결핍과 관련돼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마그네슘 이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이 트레오네이트라고 그쵸. 처음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뇌에 좋다고 하는데 진짜로 뇌에 도움이 되나요?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었던 마그네슘 말씀하신 것 같이 말레이트나 비스클리시네이트잖아요. 근데 이거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하는 새로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최근에 좀 개발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기존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혈내 장벽이라는 우리 뇌의 보호 체계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뇌로 바로 전달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트레오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뇌로 혈내 장벽을 거쳐서 바로 전달이 가능한 그런 마그네슘입니다. 뇌에 직접 작용하는 마그네슘이라고 해서 저희가 뇌 마그네슘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나요? 역사가 좀 짧은 마그네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근래 나온 연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인지 기능과 관련된 그런 연구예요.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라고 해서 미소 인지 장애, 그러니까 인지 장애가 미세하게 있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30일간 저희가 이 마그네슘을 투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인지 기능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후에 위약 그룹과 가짜 약을 드신 그룹과 진짜 마그네슘을 드신 그룹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위약 그룹에서는 인지 기능 향상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그네슘을 섭취하신 그룹에서는 인지 기능 향상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들이 이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뇌에 좋은 거 말고 이 트레오네이트가 또 다른 효능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마그네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몸 신체 부위도 흡수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칼슘을 도와서 뼈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신경 안정이라든가 아니면 수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는 그런 마그네슘입니다. 그러면 그 마그네슘이 말레이트와 비스글리시네이트가 이 트레오네이트랑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세 가지를 오늘 비교하다 보니까 네. 좀 복잡할 수가 있어서 제가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요거 캡처해 놓으시면 아마 두고두고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그네슘 선택하시는데요. 일단 세 마그네슘 모두 킬레이트화된 형태로 트리움산 마그네슘은 비타민 C 대사물질인 트리움산이 결합된 형태고요. 비스글리시네이트는 주로 아미노산인 글리신과 결합된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트 마그네슘은 과일에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말산이라는 것과 결합된 형태예요. 자, 이렇게 인지력, 기억력 저하가 우려되시는 분은 혹은 공부나 두뇌 활동 많으신 분들은 트리오네이트 추천드리고요. 평소 너무 민감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이라면 스트레스 완화, 수면제 개선 효과가 뛰어난 비스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에너지 충전이라든가 운동이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근육통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말레이트 마그네슘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수면하면 마그네슘이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마그네슘이 수면에 어떤 도움이 되고 그 멜라토닌이랑 어떤 차이가 네.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하고 신경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수면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수면을 시작한다거나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장기적으로 효과를 미쳐서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데 주로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다른 좀 성격을 가지는데요. 송가선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수면의 개시에 주로 역할을 하고요. 수면 질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멜라토닌은 수면을 개시하고 이러는데 이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지만 사실은 수면 질을 유지하는 데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과를 원하시면 마그네슘을 섭취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장기로 복용하시면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면 네. 또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완화를 시켜주나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카페인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카페인이 저희 신경계를 좀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카페인에 작용을 해서 뭐 카페인 작용을 억제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마그네슘이. 하지만 이제 그 억제성 물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섭취하셨을 때 심장 박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불안감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억제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우리 또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이제 생리 전후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정말 하는 일이 많죠, 마그네슘이요. 그죠? 와. 이제 생리 전 증후군이라고 네.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호르몬 변화,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 변화를 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화도 나고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마그네슘은 신경뿐만 아니라 근육이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리 전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들을 완화해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마그네슘을 먹을 때 또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영양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있어요. 영양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칼맛이라고 오, 맞아요. 저 먹고 얘기하죠. 있어요. 네, 맞아요. 마그네슘과 칼슘과 바이타민 D 오. 같이 드시면 상승 효과 있고요. 바이타민 B6도 좋은 영향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메가 3도 같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할 때 네. 보통 이렇게 피 검사를 통해서 그쵸. 부족하구나 알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혈압 검사 말고 그냥 네. 내가 평상시에 내가 마그네슘이 부족하구나 하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증상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증상이 다 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관련 증상이 2개 이상이 꾸준히 발현이 되신다면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확인하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저용량의 마그네슘을 한 2, 3일 정도 복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해당 증상이 나아지신다면 아마도 마그네슘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근래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너무 근육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증상이지 하다가 마그네슘 한 2, 3일 정도 먹어봤어요. 저용량으로. 그랬더니 증상이 호전이 됐습니다. 2, 3일 만에요? 네, 2, 3일 만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몰랐었는데 수면
질도 향상이 된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그네슘 수준이 낮아져 계신다면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게 갱년기 여성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증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도 네.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마그네슘이 음식에도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음식에 들어있고 또 얼마만큼을 또 먹어야 마그네슘을 섭취하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어떤 맞아요. 음식들이 네. 있나요? 많은 음식이 들어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접하는 음식이 많이 들어있는데 견과류, 그다음에 초록색 잎을 가진 오. 야채류, 과일류 중에서도 아보카도나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양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예요. 저희가 충분한 양을 먹으려면 예를 들면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5개 드셔야 되고요. 5개요? 네. 바나나 같은 경우는 10개 드셔야 돼요. 10개요? 네, 10개 드실 수 너무 있으세요? 못 먹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양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영양제를 흡수하시면 좋은 점이요. 저희가 용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흡수가 사실은 음식에서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그네슘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섭취 방법이 그럼 다 똑같나요? 각 증상에 따라서 마그네슘 섭취 그런 방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마그네슘을 합해서 복합적으로 드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아침에 활력을 가지고 싶으시고 그다음에 근육에 힘도 좀 가지고 싶으시다. 그랬을 때는 트레오네이트와 말레이트 마그네슘을 같이 아침에 섞어서 이제 소량씩 드셔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밤에 좀 숙면을 취하고 싶으시다 그랬을 때에는 비스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이제 밤에 좀 더 용량을 늘려서 드시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마그네슘 하면 그냥 마그네슘이 한 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오늘 박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마그네슘의 효능이 진짜 각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맞아요. 네.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알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건강도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몸에 좋은 마그네슘 꼭 챙겨 드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알파 GPC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